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지내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명의 나들목 양화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편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 당산 철교가 되겠고요. 이 건너편에 보이는 것이 절두산 순교성지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늘 저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이 당산 철교를 통해서 집으로 가거나 혹은 직장으로 가는 일을 오랫동안 반복해 오면서 이 길을 지나면서 무심히 봤었던 바로 이 양화진의 터, 오늘날의 이 절두산 순교성지가 있는 이곳은 일찍이 우리 근대화 과정에서 문명의 나들목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양화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봉우리의 이름은 이 마포구 양화나루 동쪽 한강가에 돌출된 봉우리가 되겠는데요. 정말 많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가을두가 되겠는데요. 이건 이두식 한자로서 더할 가자에서 들이 나온 거고요. 그 받침으로써 리을, 그래서 들, 그 다음에 머리 두자를 써서 들머리라고 하는 이두식 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날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인터체인지 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머리, 덜머리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또 형상 자체가 용 모양이라고 해서 용두산, 혹은 누에의 모습이라고 해서 잠두령과 같은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고요. 가장 우리에게 최근에 익숙해진 것은 바로 이 절두산이 되겠는데요. 천주교 박해가 이루어졌을 때 목을 잘라 한강에 버렸다 해서 붙여진, 결국 이 이름들부터가 결국 우리 문화와 외래 문화가 부딪히는 자리가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서울의 지하철 노선을 보게 되면 당산과 합정 사이에 한강을 철교로 넘나들고 있고요. 이 합정이라는 것이 다음역이 홍대이다 보니까 결국 외래 문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또 우리 문화가 외래로 나가는 중요한 길목에 해당되고요. 최근에 이 전철이라는 것이 중요한 교통로가 되다 보니까 결국 이 지역은 이제는 김포공항, 인천공항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육상교통로의 요지이기 때문에 결국 일찍이 한강 물길을 통해서 서울로 진입해 오던 길목이었었던 양화나루가 오늘날에는 이렇게 지하철과 도시철도로서 결국 합정이라고 하는 역이 그러한 들머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양화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표지석으로만 남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세기 말에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와우산 자락 끝에 절두산이 있었고 형상 자체가 누의 형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잠두봉이라고 불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서강대교 밑에 대시 부활하고 있는 이것이 밤섬이 되겠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마포나루에서 이렇게 멀리 바라보던 이 한강 순의 거점을 이루었었던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겸재의 그림을 통해서도 이 양화나루는 건너편의 선유봉과 이 잠두봉 사이를 넘나들었었던 나룻배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나룻배가 넘나들 뿐만 아니라 이곳으로는 서해 바다로부터 조곡선 등의 많은 물자를 실은 배들이 드나들던 곳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양 도송대로 들어가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런 들머리에 해당되었었던 것이 양화진이었었던 이유는 한강을 건너서 인천과 강화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서해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배들이 머무르는, 최초로 머무르는 것이 바로 이 양화나루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화나루를, 양화봉을 흔히 들머리 이렇게 불렸던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양화나루에서 서대문을 거쳐서 도송내로 들어가는 중요한 들머리에 해당되었었던 것이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흔히 들머리 양화진 이런 말이 붙여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강은 이 서해 바다는 북과 접촉 지역이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자유롭게 항해를 할 수 없는 곳이다 보니
이제는 서해 바다를 거쳐서 한강으로 물자를 실은 배들이 넘나들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고요. 현재 이 양화나루가 있었던 자리에 만들어진 선착장은 한강 유람선들이 오고 가는 곳에 불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잠두봉 이 선착장이 되겠습니다만 이곳은 서해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배들이 들 수 없게 되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양화나루가 있었던 자리의 앞에는 강변북로와 그리고 철교들이 지나가면서 결국 그 물길로서의 기능은 이제 육로의 기능으로 대체돼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새로운 육상교통로에 둘러싸여 버린 이 잠두봉, 소위 절두산의 모습을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되었고요. 그 터 속에서 예전에 이곳이 군사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이런 들머리에 해당되다 보니까 외국 군사력의 침범의 루트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군진터로서 지금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비응인 양요 당시에는 1차 진입 당시만 하더라도 염하라고 불리웠었던 강화와 김포 사이의 물길을 통해서 양화진까지 거슬러 왔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과정이 거듭되는 과정 속에서 양화진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군사력과의 충돌 현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배들이 넘나들었었던 이 갑곡지라고 하는 이곳을 거쳐서 이 양선들이 한강을 거슬러 들어와서 양화나루를 공격했었던 당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문명의 충돌 과정에서 양화진은 천주교인들의 순교의 현장이 되게 되어서 오늘날 절두산이라고 하는 순교 성지의 이름을 딴 이런 명칭으로 산의 이름조차도 바뀌어버리게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두산은 오늘날 순교선지 기념관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고요. 일찍이 군진터가 있었던 곳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또한 바로 이 양화진이 갖고 있었던 바로 문명의 나들목의 역할이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백길이 끊어지고 난 뒤에 공항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다리가 놓여진 것이 바로 오늘날의 양화대교, 당시의 제2한강교가 되겠고요. 그 북측면에 유엔 참전 기념탑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도 이것이 외국과의 소위 교류의 중요한 길목에 해당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두봉, 들머리, 용두산, 용두봉 등의 다양한 이름과 더불어 문명의 충돌의 결과로 붙여졌었던 절두산이라는 명칭에 이르기까지 결국 문명이 드나들었었던 중요한 공간은 이제 양화진을 지키던 군진터가 절두산 순교성지, 외국인 선교사 묘원, 또 뿐만 아니라 한강 역사공원으로 불려지게 되었던 것도 결국 이 공간이 우리나라의 역사가 근대로의 소위 들머리, 인터체인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근대로의 들머리의 역할을 했었던 양화진에 대해서 오늘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